죄송해요. 그 지금 개척 화면도 같이 보이고 계시죠? 네. 그 일단 페이지 2로 잠시 넘어와 주시겠어요? 네, 그 오늘 알려드릴 거는 이제 저희 인터랙션인데 저희 이제 서비스를 쓰다 보면 이제 뭐 특정 페이지로 이동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상태가 변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내가 이 서비스하고 뭔가 소통하는 거를 이제 인터랙션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이게 이거는 조금 어려운 단어이고 그냥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의 버튼이 있는데 이게 눌렀을 때에 대한 스테이터스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피그마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할 건데 자 이제 그 피그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보통 이제 프레임 단위로 이제 뭔가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프레임을 일단 첫 번째로 복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정할 것은 이제 이 버튼을 그 눌렀을 때 그 좀 더 약간 연해지는 그런 거를 가정을 해보고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버튼을 두 개를 만들어줬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스테이터스의 그 버튼을 생성을 해줬고 그 두 번째 케이스는 얘를 눌렀을 때 이제 이렇게 약간 좀 휘어지는 그런 케이스를 가정을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눌러도 그냥 이렇게 페이지 이동하는 정도의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버튼을 선택하고 이제 프로토타입에 들어가서 이렇게 프레임을 연결을 해주면 이제 이런 식의 옵션이 나타나요. 이거에 대한 옵션 제가 조금만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1, 2 설정해주고 다시 돌아갔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여기 이 프레젠트라는 걸 눌러서 이제 원이라는 페이지에서 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거를 그 저희가 피그마에서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그러니까 단어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인터랙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거를 만들 수 있어요. 혹은 이제 저희가 그 특히나 이제 뭐 웹도 그렇지만 앱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이제 생긴 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약간 리스트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아니면 뭐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설명드릴 기능은 보통 이렇게 생긴 리스트를 위해서 보통 쓰게 되는데 자, 이제 이런 식의 기능도 똑같이 뭔가 인터랙션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얘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의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보통 이제 상하로 그 리스트를 그러니까 그 스크롤을 할 수 있어도 보시면 이제 원래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옆으로는 이제 원래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이게 리스트를 이제 뭔가 클릭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플리킹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저희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잠깐 날려버리고, 자, 이제 저희가 첫 번째는 프로토타입 중에서도 이제 인터랙션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100픽셀짜리의 사각형이 있어요. 프레임 안에서. 자, 이 프레임이 이제 되게 여러 가지로 변화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크기가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각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 뭐 포지션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색상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쨌든 얘에 대한 인터랙션을 얘가 이제 뭔가 스테이터스가 뭔가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필연적으로 프레임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자, 이제 저희가 프레임을 생성하고 이 안에 레이어를 그려 넣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커맨드 T를 눌러서 일단 복사를 해봤는데 얘를 이제 아트보드 이름을 좀 직관적으로 바꿔보기 위해서 이제 2라고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가정이 자, 첫 번째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뭔가가 변하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제 우측 상단에 보면 디자인 탭, 프로토타입 탭, 인스펙트 탭 이렇게 있는데 이제 프로토타입을 눌러서 이제 여기 옆에 뭔가 화살표가 나그 플러스 같은 게 뜨고 혹은 이제 여기 인터랙션에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좀 더 직관적이 하기 위해서 여기에 아까 살짝 나온 이거를 이 2라는 그 프레임에 이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인터랙션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아까와 똑같이 보여드리면 이제 플러스를 눌러서 이제 이런 식의 옵션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그 프로퍼티, 그러니까 이제 옵션 값을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여기 온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온탭 뭐 온드래그 뭐 그러니까 마우스 올렸을 때 눌렀을 때 아니 뭐 특정 키를 눌렀을 때 아니 뭐 이제 다른 그 키워드들이 있는데 자, 이런 키워드들은 이제 내가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그 무언가 인터랙션을 발생시킬까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곳이에요. 자, 일단 지금 저는 온탭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을 그 클릭하거나 혹은 이제 뭐 스마트폰에서 이거를 구현할 때는 이제 이걸 터치한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일단 온탭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내비게이트 투 혹은 이제 여기 눌렀을 때 내비게이트라는 게 나오는데 뭐 이제 여기는 뭐 어느 것으로 이동을 시킬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인터랙션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라는 프레임으로 이동을 시킬 것이다 라는 거를 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자, 이제 1, 2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제 그 1에서는 이렇게 100픽셀짜리의 그 회색 사각형이 있는데 자,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200짜리의 그 크기만 드러난 그 애니메이션으로 정의를 하고 싶어요. 자, 이제 다시 인터랙션 들어와서 이제 세 가지 위에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인스턴트, 디지털 그리고 스마트 애니메이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원이라는 걸로 들어와서 자,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근데 아까 여기서 그 이거를 이 사각형을 눌렀을 때 이제 2라는 프레임을 이동한다고 했었어요. 자, 이제 이걸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떤 그 슬라이드 효과를 넣지 않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건 그냥 위치를 조정시켜도 똑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자, 이게 자,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는 이제 인스턴트라는 그 옵션을 줬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를 디졸브라는 옵션을 한번 다시 줘볼게요. 디졸브라는 옵션을 줘보면 이제 아까하고 좀 새로운 이 옵션이 생기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있고 뭐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조금 이따가 해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를 다시 눌러보면 아까보다는 이제 다른 약간 디졸브 애니메이션이 생겨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애니메이션하고 좀 다르죠. 이게 그냥 뭐 투명기가 약간 좀 투명해지는 약간 좀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데 이제 그 키노트를 좀 자주 써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통 피그마에서 이제 인터랙션을 쓰시는 분들은 세 번째 여기 있는 옵션 중에서 그 세 번째 애니메이션, 세 번째 옵션 때문에 이걸 많이 써요. 자, 이거를 주면 어떻게 되냐? 이걸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크기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크기만 커지는 것만 봤을 땐 사실 애매하니까 이거를 뭐 아까 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도 바꿔보고 뭐 색깔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위치도 바꿔보면 네, 이런 식으로 여튼 그래서 이제 원에서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각형이었는데 이게 두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갔을 때 뭐 그 빨간색 사각형으로 바뀌었고 뭐 위치라든가 크기, 각도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피그마에서는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줘요. 이제 이거를 그 피그마에서는 보통 스마트 레이아웃, 스마트 애니메이트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가지고 여기 이제 ease out, ease in 이런 식으로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의 어떤 텐션을 의미해요. 이거는 이제 커스텀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 있는 6가지 옵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여기 있는 기초적인 옵션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지아웃이란 텐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 500ms의 그 속도를 가진 인터랙션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느려진 걸 볼 수가 있죠. 혹은 이제 이런 식으로 텐션을 바꿔가지고 약간 조금 색다른 그런 텐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커스텀하면 뭐 이제 조금 괴상한 이런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애니메이션은 이제 밑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여기 있는 인터랙션을 보여주진 않지만 이제 약간 대략 어느 정도의 텐션을 보여주는지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제가 레이어 한 개만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제 이게 동시에도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자 이제 그러니까 인터랙션 이어지는 거를 이제 두 개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그냥 얘를 눌렀을 때 이 사각형은 이렇게 바뀌고 또 하나의 사각형은 뭐 예를 들어서 크기만 늘어나고 뭐 색상도 조금 바뀐 이런 인터랙션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자 이제 여기를 눌렀을 때는 그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이제 여기를 눌렀을 때는 이제 이 사각형 둘 다 바뀌는 그런 인터랙션을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그 이 사각형에 대해서 이제 이걸 눌렀을 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제 이 사각형에만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를 인터랙션을 지워서 자 이제 이 프레임 자체를 눌렀을 때 얘도 그 인터랙션을 발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탭을 눌렀다면 여기 이렇게 늘어나서 자 이제 아까는 이제 이 사각형을 눌러야지만 인터랙션이 발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를 눌러도 이게 인터랙션이 발동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프레임에다가 이제 인터랙션을 할당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사각형, 그러니까 이 인터랙션을 발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연장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1, 2, 3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에서 2로 변할 때는 이제 일반적인 회색 사각형이 이제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 자주색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2에서 3로 넘어갈 때는 이제 이런 파란색으로 넘어가게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그냥 클릭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는 걸로 보여드리면 자, 이제 여기서 프레임 대 프레임으로 한번 첫 번째로 이어줘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온탭, 온덱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 이제 이번에는 애프터 딜레이라는 그
프로퍼티를 한번 줘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예를 들어서 200ms 뒤에 이렇게 움직이고 아까 텐션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1, 2 이게 지금 얘를 눌렀을 때 이제 처음에 이게 처음에 발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클릭을 혹은 이제 탭을 해야지 이게 발동을 하는데 이 다음에 넘어갈 때는 그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제 딜레이라는 옵션을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자동으로 인터랙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 이게 당연하지만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자,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막 애프터 이펙트라든가 뭐 이제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동영상 툴 이런 걸 통해서 보통 전달을 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이제 그냥 이제 프레임을 복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그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뭐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제작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동영상을 일일이 뽑아서 전달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이걸 공유해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텐션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되게 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여전히 애니메이션 수치 전달은 불편한 편. 자, 이게 솔직히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인터랙션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데 자, 이제 이거를 개발자분들이 이걸 수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솔직히 좀 귀찮긴 하죠.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인스펙트라는 탭에서 뭐 이제 이런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자세한 가이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전히 이제 이런 식으로 발동을 하길 원한다라고 실시간으로 보일 수 있어도 그래서 이제 뭐 조금만 이제 인터랙션이 더 복잡해지기만 해도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이 조금 불편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피그마에서 이런 스마트 레이아웃 쓸 때는 제가 아까 예제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 버튼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인풋이 이제 이걸 눌렀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수준만 전달하는 게 가장 최적화된, 그러니까 가장 좋게 공유를 할 수 있는 편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어, 만든 인터랙션은 이제 컴포넌트를 시킬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저희가 아까 컴포넌트 날려버리긴 했는데 이게 버튼이라든가 되게 여러 가지 그런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게 있으려나? 음, 여튼 이런 버튼 같은 컴포넌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져와서 끌어다 쓴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이런 컴포넌트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컴포넌트를 만들기 전에 뭔가 인터랙션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는다고 해서 이걸 끌어왔을 때 이걸 여기서 이제 끌어왔을 때 뭔가 이게 뭘 눌러도 뭔가 변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 컴포넌트를 가져왔는데 이제 컴포넌트를 다시 커스터마이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뭔가 인터랙션이 발동을 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이제 컴포넌트 자체에 이 인터랙션이 할당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번거롭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피그마가 아니라 뭐 프레이머라든가 이런 다른 툴을 사용하긴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조직마다 조금 다르니까 여튼 이게 조금 번거롭다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뭐 그거 외에 당연히 사소하고 뭐 그런 거야 있긴 한데 뭐 그걸 일단 찾아두고 일단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그마를 통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거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네.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이쪽. 그러면은 만약에 버튼 같은 컴포넌트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풋 같은 컴포넌트를 만들 때 이게 그 마우스 이벤트나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클릭했을 때 이제 어떻게 색이 좀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인풋 같은 경우도 인풋 창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 색이 좀 바뀐다든지 그런 것도 컴포넌트로 지금 표현을 못하면은 네. 그럼 어떻게 그거를 표현을 해요? 만약에 그 보통 디자인 시스템 같은 거 만들 때는? 이게 그러니까 예시를 어떻게 드릴지 좀 감이 안 오는데,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지난 강의 때 제가 그 컴포넌트 만드는 강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엮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 인풋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 두 가지의 그 스타일에 그거를 이제 일단 베리언트를 묶어볼게요. 좀 더 응용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네. 인풋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베리언트를 첫 번째로 묶어주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에셋에서 보면 이제 그 이전 강의하고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꺼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할게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있고 제너럴 풀스드.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네. 이제 여기서 포트 타입 이걸 이어줄게요. 탭 아니 탭 여기서 이어주고 내비게이트 스마트 레이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이어질 겁니다. 맞다. 맞다. 그리고 제가 깜빡 설명 못 드렸는데, 그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인터랙션 만든 거는 이제 원이라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였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그 이제 인터랙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를 그냥 그러니까 인터랙션을 보지 않을 목적으로 들어와도 지금 보여지는 거는 어 잠시만요. 이게 지금 세 가지? 여기다. 지금 여기 세 가지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프레임에 대해서. 이 프레임에 대해서는 자 이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 이제 프로토타입이란 탭 보면 이제 디바이스 골드 여기 있다. 그 스타팅 프레임이라는 거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인풋이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싶으면 이제 인풋 1이라는 걸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인터랙션이 시작한다라는 거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여튼 그래서 이걸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얘를 탭 했을 때를 가정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실제로 탭을 해주면 이제 이런 식의 약간 좀 그 진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걸 만들었던 거를 이제 여기 자체에서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이제 안 됐던 걸로 아는데, 이게 원래 안 됐다가 되겠나? 이게 원래 안 됐다가 그 피그마에서 뭔가 발표했는데 제가 이 기능을 크게 쓸 일이 없어가지고 잘 좀 헷갈려요. 잠시만요. 이게 될런가? 내비게이트. 음, 애니메이트.
해주고 인풋 원. 두 번째였고 왜 일로 가지? 잠시만요. 이게 아마 그 제가 베타 버전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게 나중에는 된다고 들었어요. 이게 제가 만약에 이게 바뀐 게 있으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아마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컴포넌트에서 이제 바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그런 건 아마 불가능한 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건 제가 따로 나중에 좀 봐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피그마가 좀 업데이트가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되는 편이라 가지고 저도 네, 그래요. 네. 여튼 그래가지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두 가지 컴포넌트 스타일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끌어왔을 때 이제 제가 베리언트라는 기능을 묶었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조금은 쉽게 이걸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한 애니메이션 가이드는 뭐 여전히 불편하지만 그래서 뭐 그럼에도 이제 조금은 수월하게 아마 할 수 있긴 할 거예요. 뭔가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접근하거나 할 때는 이제 그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리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뭐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한 게 맞다면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 편집자 권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탭 전부 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마 뷰어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뭐 뷰어 권한이면 아마 이쪽밖에 보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프로토타입 탭에서 이제 이거 프레젠트에서 이걸 볼 수 있기는 한데 이게 그래서 애니메이션 어떻게 변해요라고 물었을 때는 이게 별도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작성해야 되는 점이 이제 그 피그마 인터랙션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애니메이션 가이드를 알려드리고 싶어도 사실 이게 되게 조직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구두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를 일일이 작성을 해드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약간 아쉬운 점 중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커스텀된 텐션이 들어갔을 때는 조금 곤란하다는 점. 그러니까 뭐 물론 전달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바로바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조금 번거로운 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피그마 인터랙션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그 스테이터스를 집어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탭을 했을 때는 뭐 특정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뭐 드래그를 했을 때, 뭐 그러니까 뭐 마우스 올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이거를 지정할 수가 있고, 마우스 엔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트 툴을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엔터 키를 눌렀을 때는, 그러니까 잠시만요, 뭐가 설정했다? 마우스 엔터, 이 키를 이제 엔터 키를 눌렀을 때는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무브인.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얘를 눌렀을 때는 그 기존처럼 이제 애니메이션을 발동을 하고 엔터를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되게 복합적인 인터랙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화면 단위가 아니라 그 이제 컴포넌트 단위에 혹은 이제 뭐 특정 레이어라든가 오브젝트 단위에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음, 그래서 제가 아까 애니메이션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 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제 무브인, 무브아웃 이런 것들. 이제 보통 앱을 개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그리고 자 이제 그리고 왜 조정이 안 되지? 뭐 이제 이렇게 생긴 그 헤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좀 더 알기 쉽게 보여드리면 뭐 헤더 아니다 뭐 메인 페이지. 자, 이런 식의 페이지가 하나가 있고, 자 이제 보통은 뭐 특정 뭐 레이어를 눌렀을 때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이거를 그냥 버튼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제 서브 페이지,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똑같이 아까처럼 프로토타입을 설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다시 들여가지고 얘를 이제 눌렀을 때를 가정을 해볼게요. true, 이렇게 가정을 하고 navigate to instant가 아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move in, move out 혹은 slide in, slide out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볼 건데, 자, 이제 아까처럼 그 프리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one, two, one, 이 얘를 이제 첫 번째 그 프로토타입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여기서 얘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프레임 단위로 이동을 하게 인터랙션을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 제가 안게 봤다면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이 사각형이 이렇게 사각형을 변한다고 했을 때 그 제가 아까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프레임 단위의 이동만 설정을 했었는데, 얘가 아마 그 스마트 네임플레이트 매칭 레이어라는 걸 선택해주면 아마 조금 다르게 변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던 레이어는 이제 밑으로 그러니까 내려오고, 얘는 이제 좀 더 커지고 뭔가 이동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고, 자,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옵션을 선택해서 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오기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레이어, 여기 있는 레이어가 이렇게 바뀌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터랙션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이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나머지 한 기능만 그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페이지 1에서 보여드렸었나? 여기서 이제 그 이렇게 뭔가 슬라이드 되는 거라든가 이렇게만 슬라이드 되는 거를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설정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컴포넌트, 오브젝트를 이제 그 옆으로 늘려 놓아 볼게요. 자, 이제 얘를 한 번 더 묶어주고, 예를 들어서 뭐 박스, 얘를 이제 오토 레이아웃으로 첫 번째 묶어주고 12픽셀짜리에 이제 전에 강의를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복제가 되잖아요. 자, 이제 얘를 그냥 이대로만 보면 그 뭔가 어떤 인터랙션도 발동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컨테이너 가정을 하고 프로토타입 컨테이너 이그젬플이라고 해주고, 다시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어떤 인터랙션을 하든 간에 여기서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 얘를 그 아까처럼 스크롤이 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이 컨테이너를 눌러서 여기 옆에 보시면 이 프로토타입 선택한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그 이제 오버플로우 비헤이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이거를 누르면 이제 호리존털 스크롤링, 버티컬 스크롤링, 그리고 호리존털 앤 버티컬 스크롤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저는 호리존털 버티컬링 한 다음에, 자, 이제 그러니까 호리존털 스크롤링을만 이제 이걸 해줘도 지금으로서는 어떤 인터랙션도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컨테이너 자체 사이즈를 줄여준다라고 하면 다시 들어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스크롤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설정을 해주면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여기까지 설정을 된 걸 볼 수가 있죠. 좀 더 정확하게 해주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설정을 해줘서 이제 가로 세로 스크롤링을 해줄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세로 스크롤링도 굳이 보여드리자면 여기서는 이제 호리존탈이 아니라 버티컬 스크롤링을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이걸 눌러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도 스크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서비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버티컬 스크롤링은 아마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제 뭐 물론 이제 당연히 뭐 서비스마다 다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얘를 안 쓴다고 하는 이유는 얘를 뭐 그냥 노 스크롤링으로 바꿔줘도 그냥 이제 얘 프레임을 그냥 늘려뜨려 주면 그냥 이렇게 스크롤이 알아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레임 단위로 스크롤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쓸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당연히 뭐 케이스 따라서 쓸 일이 생기긴 하긴 하겠죠. 뭐 그래가지고 이건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적으로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면 이제 저희가 오토 레이아웃도 두 가지로 묶을 수 있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두 가지로 묶어볼게요. 두 가지로 묶어서 오토 레이아웃 아니, 뭐 오토레이아웃이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여튼 그 다음에 그 아까처럼 프레임 사이즈를 그 이런 그룹 사이즈를 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노 스크롤링이 아니라 뭐 호리존털 앤 버티컬 스크롤링이라고 할당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로로도 이 스크롤이 가능한 거고 뭐 세로로도 스크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스타일의 리스트로 보여드려가지고 아마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 아마 감이 안 올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아마 뭐 특히 맵 같은 거 있죠. 저희 그 이제 뭐 핀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움직인다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 아마 그럴 때 쓰일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 인터랙션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에 대한 인터랙션 설정은 아마 크게 별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게 아까 인터랙션 옵션하고 좀 다른 점은 얘는 되게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 얘는 그냥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스크롤이 어느 방향으로 되냐 정도의 설정만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설명을 드릴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피그마에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능 자체에 대한 질문은 지금 딱히 없으시죠? 네. 네. 그 혹시 예전부터 그 이제 인터랙션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혹시 뭐 그런 점 있으셨나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인터랙션 디자인 하면 애플 홈페이지 같은 거 네네네. 그냥 저렇게 애플 홈페이지 같은 것들은 이제 스크롤 같은 거 내리면은 배경이 바뀌든가 아니면은 작았던 뭐지 약간 사물 같은 게 아이폰 같은 것도 막 360도로 막 바뀌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쵸. 그런 거는 이제 개발도 개발이지만 디자인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궁금했어요. 뭐 이제 아마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게 길까요? 아이폰을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아, 더 알아보기. 뭐 이게 아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여기 지금 그 아이폰 이제 움직이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다시 새로 고침을 네, 해보 여기까지는 가능, 여기 가능, 이거 불가능. 이건 당연히 그냥 모델링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이, 이 부분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약간 그 스크롤하면 식으로 되는 거 있죠. 네. 또 가능해요. 음. 가능하고 당연히 불가능. 이거 근데 이 부분 가능. 이 부분 애니메이션 셀 가능.
그리고 여기 이거 그 약간 줄어든 거 보이시죠? 여기 옆에 이렇게 이것도 가능은 해요. 음, 가능은 하고 네, 가능하고 뭐 이 부분 가능해요. 이 부분 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미지를 이 스크롤을 통해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가능하고요. 가능해요. 이것도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진짜 그러니까 좀 약간 어렵게 해서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은 하고 이거는 애시당초에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음, 가능하고 높은 확률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델링의 영역 제외하고는 가능해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는 이게 모델링이냐 아니냐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뭐든 보통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하지만 그 이제 애플 홈페이지도 되게 여러 가지 컨셉의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음 일단 이거 전달하는 기준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뭐 당연히 회사마다 다르다는 걸 알고 있긴 한데 이 전체적인 스크롤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 피그마 한 곳에서 관리하면 당연히 일단 첫 번째 관리가 안 돼요. 만들 수 있어도 이렇게 되게 인터랙션이 엄청 많잖아요. 뭐 이제 뭐라고 하지? 뭐 SI 업체 같은 곳 기준으로 뭐 용역사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설계서 뭐 용어야 되게 다양하긴 한데 뭐 여튼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되게 섹션별로 잘 나눠져 있잖아요. 페이지별로 뭐 WBS라든가 WBS는 아니구나. 뭐 여튼 뭐 그런 식으로 여튼 그래가지고 요점이 뭐냐면 이제 보통 이렇게 다 한 섹션이거든요. 이렇게 다 섹션.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섹션만 잘 나누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인터랙션이 필요하고 이런 것만 리스트업 잘하면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동영상 제외하고 네, 보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어차피 그냥 이게 그냥 모델링 이미지만 있으면 그냥 이제 스크롤 이벤트 받아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이해했어요. 네, 아마 그래서 보통 가능합니다. 뭐 아마 지금 저희가 5주차고 아마 8주차인가 7주차까지인가 있는데 이거 한번 시간 한번 만들어 보죠. 이거는 뭐 알면 좋으니까. 저, 네, 일단 가능하고 네, 뭐 약간 인터랙션 만들 때 뭐 불편했던 점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피그마 말고 그냥 기존에 약간 케어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약간 이런 부분 가능한가? 약간 이런 거 혹시 질문 사항 있으세요? 저는 아까 그거 물어봤던 게 그냥 그거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눌렀을 때 같은 경우 눌렀을 때 이벤트가 CSS가 바뀌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를 해주지? 그랬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예 그냥 그거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보여주게 한다. 그거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그냥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거를 제작한 이제 뭐 디자이너들과 혹은 이제 본인이 그냥 이제 가이드를 가장 잘 작성해서 전달해주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그냥 크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개발자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디자이너가 직접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 가이드를 정말 기깔나게 잘 써주던가 음, 중 하나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퓨어하게 이 부분보다 이렇게 퓨어하게 인투이션을 작성할 때도 있지만 뭐 이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이제 응용해서 이거를 주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라이브러리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서 이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긴 한데 그 보통 되게 복잡한 뭐 복잡한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뭐 반은 되고 반은 안 된다 수준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얘도 일단은 어차피 GUI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코드 기반까지 접근할 수도 없기도 하고 사실 이게 디자인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개발해서 그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에서는 그러니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알아서 될 줄 알았는데 사실 뭔가
개발팀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라이브러리가 있어야만 가능한 뭐 그런 것들도 좀 몇 가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되게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예, 뭐 그냥 피그마로 100%안 될 수 있긴 하다. 근데 다만 그냥 약간 조금 그 피그마를 고인물같이 쓰면 이제 저희 드래곤 드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은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래곤 드랍은 저도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되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닌가? 근데 이게 뷰어 기준에서 볼 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되긴 될 거예요. 그럼 이벤트까지도 그러면은 드래그 앤 드랍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피그마에서? 이게 되기는 될 거예요. 저도 이제 드래곤 드랍을 자주 안 써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되긴 될 거예요. 왜냐면 네. 이제 저희 보시면 그 어디냐 여기 이제 온 드래그라는 속성 있잖아요. 이게 지원하는 시점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아, 네. 음. 뭐 물론 막 착 달라붙거나 막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요. 그건 그냥 라이브러리 이용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 부분에서 뭐 드래곤 드랍이 돼야 된다라는 정도까지는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일단 그렇게 되고, 아, 그리고 뭐 그냥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냥 여기서 이제 디바이스 설정할 수 있고, 뭐 이제 지금 제가 아이폰 11, 아이폰 프로, 아, 프로로 지금 보여드리긴 했는데, 뭐 보여줄 때는 뭐 아이패드 미니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기는 합니다. 뭐 새로 고침하면 이런 식으로. 오, 물론 이제 당연하지만 그 뭐냐 프레임 사이즈를 잘 조정을 해줘야 이렇게 아까처럼 안 잘리고 보여지긴 하겠죠. 뭐 여튼 그래서 이거는 아마 뷰어에서도 볼 수 있는 걸 알고 있긴 한데 여튼 뭐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커스텀 사이즈 당연히 가능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인터랙션 기능이었고 혹시 인터랙션 기능 자체에 대한 질문은 없으시죠? 네. 네. 그 아마 제가 다음 기억하는 게 맞다면 제가 다음 이제 저희가 한 5주차까지는 되게 재미없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그냥 기초적으로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되게 지루한 강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그 커리큘럼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거나 이런 거를 주제로 잡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제가 이제 그 별도로 설문을 올릴 거긴 한데 혹시 뭐 제가 뭐 따로 받아 뭐 개인적으로 받아놓은 게 있긴 한데 뭐 다음부터는 약간 저희가 어쨌든 자유주제 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 그러면은 지금 거의 앱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했잖아요. 아, 네, 그쵸. 약간 이런 타입이나 웹을 기준으로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약간 웹 화면을 기획할 때는 좀 꿀팁이라든지. 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2번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뭐 제가 굳이 좋아하는 기준은 아니긴 한데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나누면 보통은 이제 웹이 있고 앱이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기타 뭐 되게 많긴 한데 네.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죠. 예, 근데 저희가 지금 두 번밖에 안 남아 있고 맞아도 저희가 1시간 정도 하는데 뭐 저희 여러분들 뭐 솔직히 1시간 넘어가면 지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저희 실강 껴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해볼 점이긴 한데 일단 더 좋은 아이디어였으면 일단 플랫폼 기준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5주 차니까 6주 차에는 웹으로 해보고 뭐 음, 7주 차에는 앱 뭐 이런 식으로 해볼 거긴 한데 뭐 제가 굳이 좋아하는 기준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나뉘어지는 게 맞기는 해요. 나뉘어지는 게 맞긴 한데 이게 플랫폼이 국한되다 보면 되게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뭐 굳이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 그래도 어 이게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긴 해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서 해볼게요. 뭐 특별한 아이디어 없으면. 네. 아니면은 그냥 6주차에 디자인 시스템 같은 거 컴포넌트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7주차에는 본인이 만든 그거를 가지고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웹이나 앱 자기가 원하는 플랫폼 따서 디자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네, 배치가. 사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게 그거긴 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시스템 만드는 게 6주차에 들어가고 7주차는 조금 고민이긴 한데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재직 중인 회사가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약간 재직 중인 회사 혹은 이제 약간 혹은 뭐 이제 말씀 주신 약간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음,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적용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네. 개발해보고자 해서 약간 7주차 커리큘럼을 잡긴 했는데 사실 플랫폼에 대한 플랫폼 기준 나눈 아이디어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이건 제가 조금만 더 고민해볼게요. 하는 게, 네. 예,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혹은 뭐 다른 건의사항 약간 그런 거 있나요? 저희가 이제 2주 뭐 요청에 따르면 제가 뭐 비공식적으로 티처링 계속 진행하게 하겠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두 분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건의사항 같은 거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게 없으면 제가 이제 투표 폼 새로 만들긴 할 거긴 한데 뭐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고민해보고 그 건의사항은 제가 따로 폼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건의를 한번 받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오늘 강의는 일단 종료를 할게요. 일단 뭐 이런 시간대로 되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